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국제사회에 백신 6천만 회분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에 나라별로 백신 보유량이 상당히 차이가 커서 우려가 나왔었는데 미국이 대량 또 기부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기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서 코로나19 대책 관련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을 추가로 기부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을 모두가 도와야만 할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6월에 G7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한 5억 회분과는 별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기부하기로 약속한 백신은 모두 10억 8천만 회분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유럽과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미 유럽연합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동안 워낙 많은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백신을 독식한다 이런 우려, 비판도 조금 있었는데요. 유엔 총회 기간 추가 기부 약속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백신 외교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부 백신이 정치적 조건 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1억 6천만 회분의 백신을 100개국에 보냈다면서 내년 9월까지는 모든 기부 약속 분량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처럼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본도 개발도상국에 무료로 지원을 하겠다, 백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화상 온라인 그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약 2,300만 회분의 백신을 국제사회에 공여했다면서 이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 총 6천만 회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6월 백신 3천만 회분을 국제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를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네. 실제로 일본은 지난 몇 달 사이 자국 내에서 제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동남아 국가와 타이완 등지에 제공을 해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영상 메시지에서 국제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죠. 이 코백스에 지금까지 총 10억 달러의 지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명이라도 생명을 앞으로 더 지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왔고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헌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방역 조치, 마스크 착용 요구 등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독일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 요구가 총격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 밤 9시 반쯤에 발생한 일입니다. 독일 이다 오버슈타인 지역의 한 주유소 상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계산대에서 일하던 20살 대학생 알렉산더는 49살 손님 마리오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맥주를 계산하려고 하자 마스크를 당연히 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마리오는 권총을 꺼내서 머리에 총격을 가했고 이 학생 알렉산더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건 발생 1시간 40분쯤 전에 마리오가 이미 매장에 한 차례 이제 왔었는데 예. 그때 맥주를 처음에 계산하려고 했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서 이 학생이 마스크를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집으로 가서 다시 권총과 마스크를 챙겨서 주유소로 다시 왔고요. 계산대에서 다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리오는 경찰 조사에서 팬데믹 상황이 크게 부담을 줬다며 코너에 몰린 듯한 느낌이었고 다른 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조치를 거부한다고는 밝혔지만 개인적인 범행의 배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일 일간 디벨트는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소수의 행동이 과격화하고 있다는 보안 당국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예.
이 팬데믹 상황이 부담을 줬다고는 하지만 뭐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번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팬데믹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독일 보건당국에서 내년 봄에는 종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그렇죠. 일이기는 한데요. 예. 옌츠 슈판 독일 보건장국은 내년 봄이면은 집단 면역에 달성할 것으로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백신이 듣지 않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계속 남아 있는 그렇죠. 만큼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슈판 장관은 백신 접종이 결정적으로 팬데믹 극복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면서 각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자국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1월부터는 미접종자에게는 자가격리 때의 임금 보전 등의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